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한강 다리 위에서 다비는 검은 우산을 쥔 채 서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매는 도시의 불빛을 뚫고 멀리 보이는 반포대교의 환한 조명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 모든 게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지듯 낮게 중얼거렸다. 손에 쥔 편지 한 장, 그 안에는 다인의 필체로 적힌 단 한 문장. 미안해, 다빈아. 나 이제 못 버티겠어. 그 순간 다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린 듯 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냉정하게 통제된 삶을 살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알파로서의 본능이 그녀의 이성을 배신하고 있었다. 다빈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장악한 여자였다. 32살, 다빈 그룹의 CEO. 한국의 IT 거물로 불리는 그녀는 서울 강남의 유리탑 사무실에서 매일 수백억의 결정을 내리며 직원들의 숨소리까지 통제했다. 그녀의 알파 페로몬은 회의실을 가득 채워 오메가 직원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고 베타들은 그녀의 명령에 떨었다. 통제. 그게 나의 법칙이야. 다빈은 늘 그렇게 생각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실종과 어머니의 무너진 가정은 그녀에게 약함은 패배라는 교훈을 새겼다. 그래서 그녀는 감정을 버렸다. 연애. 웃기지도 않는 소리. 특히 오메가와의 로맨스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금기였다. 한국 사회에서 알파 오메가 커플은 여전히 비정상으로 낙인 찍히고 레즈비언이라면 더더욱. 다빈은 그런 위험을 피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한 통제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다인이 나타난 그날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6개월 전 다빈 그룹의 신인 마케팅 팀원으로 들어온 다인. 26살, 부드러운 웨이브 머리에 웃을 때 드러나는 보조개가 매력적인 오메가. 그녀는 지방 출신으로 서울의 빠른 리듬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었지만 눈빛만큼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정을 품고 있었다. 다인은 제주도에서 자랐고 바다 냄새와 제주 흑돼지의 향기가 그녀의 페로몬에 스며들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다인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면접에서 그녀의 인사에 다빈은 순간적으로 코끝을 스치는 달콤한 오렌지 향에 휘청였다. 이 냄새. 왜 이렇게 익숙하지? 다빈은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기대할게. 실수하면 용서 안 해. 그 후로 다인은 다빈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마케팅 프로젝트에서 그녀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때마다 다빈은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인은 한국 전통의 한같은 여자였다. 제주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녀의 오메가 본능은 부드럽지만 강인했고 다빈의 알파 페로몬에 반응해 가끔 얼굴을 붉히곤 했다. 대표님, 이 광고 컨셉 어때요? 한강의 불빛처럼 우리 브랜드가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다인이 스케치북을 펼치며 말할 때 다빈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여자. 왜 나를 흔들지? 다빈은 통제를 시도했다. 회의 후 그녀를 불러 더 세밀하게 다듬어라고 차갑게 지시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다인의 페로몬은 더 강렬하게 다빈을 유혹했다. 어느 가을 저녁, 회사 야근 후 강남의 네온 사인이 창밖을 물들일 때 다빈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자료를 검토했다. 문득 복도에서 다인의 그림자가 스쳤다. 대표님, 아직 계셨어요. 커피 타드릴까요? 다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다빈은 고개를 들지 않고 필요 없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다인이 다가와 컵을 내려놓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살짝 스쳤다. 그 접촉에 다빈의 알파 본능이 폭발했다. 코끝을 파고드는 오렌지 블로썸 향,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다인의 두려움과 설렘. 다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다인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러섰다. 죄송해요. 제가. 그날 밤, 다빈은 처음으로 통제를 잃었다. 그녀는 다인을 사무실 구석으로 밀어붙이려 했지만
다인의 눈물 어린 눈빛에 멈췄다. 대표님, 저 오메가라서. 무섭지 않아요. 다인의 고백에 다비는 자신의 본능을 저주했다. 알파로서의 욕망이 그녀의 냉정한 가면을 찢어발기고 있었다. 미안. 나갈게. 다비는 도망치듯 사무실을 나섰다. 그 후로 그녀는 다인을 피했다. 하지만 피할수록 마음속 불꽃은 더 타올랐다. 한국의 가을, 단풍이 물든 거리에서 다비는 홀로 산책하며 생각했다. 이 감정은 사랑인가? 아니, 그럴 리 없어. 통제해야 해. 그러나 운명은 다빈의 계획을 비웃었다. 회사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다인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다. 제주 민요를 섞은 팝송, 그녀의 목소리는 청중을 사로잡았다. 다빈은 VIP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저려왔다. 파티 후 다인이 다가왔다. 대표님, 오늘 즐거우셨어요? 저 제주에서 배운 노래예요. 바다처럼 자유롭고 싶어서. 다인의 미소에 다빈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다인 씨, 나 너한테 끌려. 이 본능이 날 배신해. 그 고백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두 사람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싹텄다. 다빈은 처음으로 비밀스러운 만남을 계획했다. 강남의 번잡함을 피해 한강 공원 벤치에서.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그날, 다인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나타났다. 대표님, 여기서 만나다니. 로맨틱하네요. 그녀의 장난기 어린 말에 다빈은 어색하게 웃었다. 로맨틱. 난 그런 거 몰라. 그냥. 내가 보고 싶었어. 다인은 다빈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따뜻했다. 오메가의 본능이 알파를 안정시키듯 다인의 터치는 다빈의 차가운 마음을 녹였다. 그들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다빈은 어린 시절을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사라진 후 어머니는 무너지셨어. 나는 약해질 수 없었어. 그래서 CEO가 됐지? 모든 걸 통제하려고. 다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제주에서 힘들었어요. 오메가라서 가족들은 좋은 알파 남자 만나라고만 했어요. 레즈비언. 그건 꿈도 못 꿔요. 서울 와서야 자유를 느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한국 사회의 그늘을 비추었다. 알파 오메가 체계가 뿌리 깊은 이 나라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숨겨야 할 비밀이었다. 뉴스에서는 LGBT 권익 운동이 보도되지만 실제로는 직장에서 커밍아웃하면 해고될 위험이 컸다. 다빈은 그런 현실을 알았기에 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사랑은 통제를 벗어났다. 주말마다 그들은 제주로 날아갔다. 다인의 고향에서 검은 현무암 바다를 보며 산책했다. 여기 제 추억이야. 할머니가 한라산의 바람처럼 사랑은 자유로워라고 하셨어. 다인이 말하며 다빈의 팔을 끌어안았다. 다빈은 그 순간 알파 본능이 아닌 순수한 감정으로 그녀를 안았다. 다인아, 너 때문에. 나 변했어. 더 이상 통제하고 싶지 않아. 그들의 키스는 바다 소리에 묻혔다. 부드럽고 깊고 한국의 파도처럼 영원한. 회사로 돌아오면 현실이 그들을 기다렸다. 다빈의 오른팔, 베타인 기획이사 민준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대표님, 요즘 마케팅팀 다인 씨랑 자주 말씀 나누시던데. 특별한 일 있으신가요? 민준의 말투는 날카로웠다. 그는 다빈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그녀의 약점을 노리고 있었다. 다빈은 차갑게 대꾸했다. 업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다인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제주 오메가의 비밀스러운 과거. 사실 다인은 고등학교 때 첫사랑 오메가 여학생과 헤어진 후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다. 그 소문이 민준의 손에 들어가면 재앙이었다. 한편 다빈의 가족도 압박을 가했다. 설날 어머니가 전화했다. 다빈아, 올해는 적당한 알파 남자 소개받아봐. 그룹 후계자라서
결혼해야 해. 레즈비언 소문. 그건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한국의 전통 가족 제도에서 후계자는 정상적인 결혼을 강요받았다. 다비는 엄마, 나한테 맡겨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다인과의 사랑이 그녀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봄이 왔을 때 갈등이 고조됐다. 다빈 그룹의 대형 프로젝트 한강 개발 광고 캠페인. 다인이 주도한 아이디어가 성공 직전이었다. 하지만 민준이 개입했다. 그는 다인의 자료를 조작해 오메가 본능으로 인한 오류를 주장했다. 대표님, 이 컨셉은 너무 감성적이에요. 다인 씨. 개인적 감정이 섞인 것 같아요. 회의실에서 민준의 말에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다비는 분노를 억눌렀다. 증거 있어. 민준은 미소 지었다. 물론요. 다인 씨의 과거 연애 기록. 레즈비언 루머요. 그 순간 다빈의 알파 페로몬이 폭발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지며 오메가 직원들이 숨을 헐떡였다. 민준 씨, 그만해. 이건 해고 사유야. 다빈의 명령에 민준은 창백해졌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갔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다인은 사무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빈에게 달려왔다. 대표님, 저 왜 이런 일이, 제가 잘못한 거예요. 다빈은 그녀를 안고 속삭였다. 아니야. 내가 지킬게. 그날 밤, 그들은 한강 다리에서 다시 만났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다빈은 다인에게 반지를 꺼냈다. 나랑 같이 도망칠래? 아니, 싸울래. 이 사회와 내 본능과 다인의 눈물이 비에 섞였다. 싸워요. 당신과 함께라면. 소문은 태풍처럼 퍼졌다. 한국 언론은 다빈 그룹 CEO의 스캔들 헤드라인으로 도배됐다. 민준의 유출로 다인과의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갔다. 한강공원 벤치에서의 포옹 장면 무해했지만 맥락에 따라 치명적이었다. 레즈비언 CEO의 알파 본능 폭주, 제목들은 잔인했다. 주식은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철수했다. 다빈은 위기 관리 회의를 소집했다. 모든 걸 통제할 거야. 이건 기회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빛에는 다인을 향한 걱정이 스며 있었다. 다인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제주로 돌아가려 했지만 다빈이 붙잡았다. 가지 마. 나 없이 어떻게 해. 그들은 다빈의 펜트하우스에서 숨어 지냈다. 서울의 야경을 보며 다인은 속내를 털어놓았다. 저 무서워요. 가족이 알면 제주 마을에서 쫓겨날 거예요. 오메가 레즈비언은 저주라고 하잖아요. 다빈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이 감정이 날 자유롭게 해. 알파 본능이 욕망을 배신한 게 아니라 날 구원한 거야.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한국의 정처럼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 하지만 배신은 더 깊었다. 민준이 아니었다. 다빈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그룹 이사로 비밀리에 민준과 손잡고 다빈을 정상화시키려 했다. 다빈아, 이혼. 아니, 결혼해야 해. 발파 남자랑. 다인 그 애는. 버려. 어머니의 말은 칼날 같았다. 설날 잔치에서 어머니는 다빈에게 작혼자를 소개했다. 강력한 알파 재벌가의 아들. 다빈은 거부했다. 엄마, 그만해. 난 다인을 사랑해. 어머니의 눈물이 흘렀다. 너 때문에. 가족이 망가질 거야? 한국 사회가 용납 안 해. 고조되는 갈등 속 다빈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프로젝트 마감일, 다인은 무대에 섰다. 한강 콘서트 홀에서 그녀의 프레젠테이션. 이 캠페인은 사랑에 대한 거예요. 한강처럼 서로를 품는 청중은 박수를 쳤지만 민준의 방해로 무대가 무너졌다. 조명이 꺼지고 마이크가 끊겼다. 다인은 무대 위에서 얼어붙었다. 그 순간 다빈이 달려올랐다. 다인아, 내가 있어. 그녀는 민준을 노려보며
즉석에서 프로젝트를 구했다. 이건 우리의 이야기야. 통제된 사랑이 아니라 자유로운 본능의 승리. 청중은 숨을 죽였다. 그 연설은 전국 뉴스로 퍼졌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어머니가 그룹 지분을 빼앗으려 했다. 내가 레즈비언이라면 후계자 자격 없어. 가족 회의에서 다비는 모든 걸 걸었다.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 지킬 거야. 그게 CEO의 통제야. 어머니는 무너졌다. 미안해.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사랑을 포기했어. 그 고백은 다빈의 마음을 흔들었다. 한국의 효문화 속 어머니의 희생이 드러났다. 민준의 최후 배신은 밤에 왔다. 그는 다인을 납치하려 했다.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다인이 끌려가려는 순간 다빈의 알파 본능이 폭주했다. 놔. 다인, 그녀는 민준을 제압했다. 싸움은 짧았지만 다빈의 팔에 상처가 났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민준은 체포됐다. 대표님,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민준의 울음에 다빈은 차갑게 말했다. 통제는 사랑으로 하는 거야? 내가 배운 게 없었어. 폭풍이 지나간 후 다빈 그룹은 재기했다. 다인의 캠페인은 히트쳤고 LGBT 커뮤니티의 지지로 브랜드 이미지가 업그레이드됐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다. 여름, 제주 해변에서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소박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제주 흑돼지 구이와 해초 비빔밥이 차려진 식탁에서 다인의 할머니가 축복했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아라. 한라산이 지켜줄 거야. 다비는 다인의 손을 잡고 맹세했다. 내 본능이 널 배신한 게 아니야. 오히려 날 내게 인도한 거지?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다비는 CEO로서의 통제를 유지하되 다인에게는 모든 걸 열었다. 주말이면 한강 자전거 타기, 겨울이면 북촌 한옥마을 산책. 한국의 사계절이 그들의 사랑을 물들였다. 사회는 여전히 가혹했지만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다비는 공개적으로 LGBT 후원 재단을 설립했다. 통제된 세상에서 사랑은 반항이야. 그녀의 연설은 청년들을 감동시켰다. 어느 가을 다시 한강 다리에서 다비는 다인에게 편지를 건넸다. 그날 내가 준 편지처럼 나도 써봤어. 다인아, 영원히 사랑해. 다인은 웃으며 안겼다. 나도. 알파 본능이든 오메가 마음이든 우리 둘이면 돼. 바람에 흩날리는 단풍잎처럼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 하지만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어머니와의 화해는 길었고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다인은 가끔 제주를 그리워하며 울었다. 다빈아, 우리가 정말 행복할까? 다빈은 그녀를 안고 속삭였다. 행복은 통제하는 게 아니야. 받아들이는 거지. 그 말은 다빈의 성장이었다. 냉정한 CEO에서 사랑을 배운 여자로. 결국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레즈비언 커플의 성공 스토리, 알파 본능이 가져온 기적. 다빈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모든 걸 통제하려 했던 내가 이제 자유로워. 다인과의 키스는 한강의 물결처럼 부드럽게 이어졌다.